문익환 목사가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됩니다. 늦봄 문익환, 시대를 앞서간 평화운동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최전선에서 그야말로 온몸으로 길을 열었던 우리 시대의 큰 어른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사랑했던 시인이기도 하죠.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우리 문익환 목사님의 삶을 조용히 좀 조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늦봄 문익환 기념사업회 이사장 맡고 계신 송경영 신부님,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문목 이렇게 아버님을 호칭하십니다. 문 목사님 아들 배우 문성근 씨 자리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두 분과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송 신부님은 제가 참여연대 있을 때, 그리고 또 오마이뉴스에서 사회부 기자 시절에 정말 그 꼭대기에 제가 취재 엄청 많이 다녔었고요. 또 우리 그 문성근 선생님은 배우로 하실 때는 제가 열렬한 팬이었고 그리고 정치로 나오셨을 때는 제가 정말 출입 기자로서 열심히 쫓아다녔던 두 분입니다. 두 분 너무너무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 첫 출연이신데요. 네. 저희가 처음 오신 분들께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뜨거운 연대의 인사를 저희 시청자분들께 해주시길 제가 강권하고 있는데요. 우선 신부님께서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장윤선 기자가 중국에 나가 있을 때 우리나라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오길 고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돌아왔으니까 잘 될 것 같고요. 우리 장윤선 TV 편의점, 네, 취재 편의점. 예, 취재 편의점 시청률, 청취율 1위를 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윤성 기자를 처음 만난 거는 2002년 대선이 끝나고 참여연대 활동가 시절에 네. 이게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이 나타났다. 온라인을 활용한 온라인 조직이 이렇게 힘을 발휘할 줄은 예상을 못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운동이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자, 이렇게 저를 초청을 해서 참여연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캐치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뛰어난 취재 능력을 지금까지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늘 응원을 해왔는데 새로 시작하셨으니까 크게 영향력이 큰 매체로 성장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이게 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저희 시청자들을 향한 것인데, 하여튼 제가 좀 그 낯이 뜨거운 이런 상황입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사실 배우 문성근 하면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영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특히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도 와, 문성근님 나오셨네 이제 이런 반응인데요.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 무빙 영화 무빙에서 굉장히 강렬한. 무빙은 작년에 찍은 게 이제 금년에 개봉이 됐던 거예요. CG가 워낙에 많아서요. 네. 그것도 반응이 참 좋았고, 최근에 이제 연인이라고 예. 그 병자호란 다룬 거, 그 부분도 굉장히 시청자 반응이 네. 좋아서 요즘 이제 거리에 가고 식당 가고 그러면 배우로서 그 인식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반갑죠.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시절에 일종의 이제 그 출연을 금지당했기 때문에 직업 되찾기 운동 같은 운동을 했었는데 그때 네. 이제 뜸했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연기자도 윤활유가 계속 이렇게 칠해져야 네. 잘 돌아가거든요. 너무 뻑뻑해졌었는데 다시 시동 거느라고 좀 초반에 힘이 들었고, 근데 이제 좀 이게 동력이 붙었다 그럴까.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찾는 사람들은 뭐 거의 100% 다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구나. 그러면 또 조만간 또 새 작품에. 네, 지금 최근에 하나 지금 방영되고 있는 게 하나 예. 있고, 내 남편과 결혼해 예.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지금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새 작품이 들어갑니다. 예. 너무 기대가 되고 좋습니다. 신부님은 계속 사회운동. 예. 예, 어쩌다 보니까 그 언저리에서 계속 어쩌다 보는 게 신부님 제일 필생의 업으로 생각하셨던 게 빈민운동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 사실은 저희가 뭐 다들 영화 1987로 기억들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예전에 목사님께서 대학 강연을 굉장히 많이 다니셨거든요. 90년대 그때 생전에 계실 때 그때 문 목사님이 95년 통일은 됐어 막 이러셨거든요. 95년에 정말 통일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다시 또 역행하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94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소천하셨던 때가 벌써 30년. 어떠세요? 아버님, 기억에 남는 아버님. 아프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태가 나쁘면 지금 계신 뭐라고 하실까? 어떤 활동 하실까? 그다음에 좋으면 이걸 한 번도 못 보고 가셨지.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이게 범접할 수 없는 저로서는 도저히 그 이해할 수 없는 경지에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멀찍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아프고 속상하죠. 근데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방북해서 했던 그러니까 통일운동 했던 그 부분, 그 시절이 이게 30년이 그냥 흘러버린 것에 대해서 통탄스럽고.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일 완벽한 구역 외교에 뭐 백악관으로부터 뭐 친일 집안 출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뭐 국방부에서 독도 지도를 없애버리고 하는 거 보면서 경악스럽고요. 이렇게까지 무식할 수 있을까? 이 정도로 민족사에 무지할 수 있을까? 경악스럽습니다. 정말 깊게 반성을 하고 우리가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민족사를 정상 궤도로 되돌려야지라는 생각이 간절하죠. 네. 그러니까요. 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저희가 정말 통일운동 학생들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어디 계시는 거지? 활동가들을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 30년이 정말 무심하게 흘러갔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신부님은 어떻게 해서 기념사업회 이사장직 맡게 되신 거예요? 혹시 문성근 선생님이 부탁하셨어요? 아니 그렇진 않고 문 목사님 기념 사업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업을 아주 소박하게 우리 이제 하시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계기가 몇 가지 있잖아요. 남북 관계 무슨 기념해야 될 만한 일이 있을 때 이제 통일맞이라든지 뭐 이런 단체들이 이제 주도해서 해왔고 주로 이제 문 목사님과 박영길 장로님이 남기신 자료가 현재 38,000여 점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 거기 갔을 때 그 자료들이 이렇게 통일의 집 그 문 목사님이 기여하시던 거기에 이렇게 주로 보존돼 있었는데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존하는 작업을 제가 있는 건능교회에서 좀 지원하고 우리 건능교회 식구가 거기 아예 상근을 하면서 그 작업을 좀 했죠. 그리고 저도 이사로 참여하고 통일의 집. 그러다가 이제 그 작업을 한 3년쯤 하고 제가 사단법인화하면서 문익환 기념사업회로 전환하면서 이사장을 맡게 됐고요. 문 목사님은 그 전에 뭐 자주 뵀죠. 가까이에서 멀리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시다면? 두 장면인데 문 목사님의 이제 캐릭터를 생각했는데 세 장면이군요. 첫 번째는 물론 이제 그 열사들 이름으로 외치실 때 그 장면. 주로 그 장면이 많이 각인돼 있는데 굉장히 따뜻하셨던 분이 개인적으로 집안에서는 뭐 엄격하셨는데 우리 후배들이나 이 어린 노동자들 만나면 무조건 두 손을 이렇게 덥석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 말하는 게 제가 요새 표현하는 굉장히 달달하게 말씀하는 이미지와 다르게. 그리고 뭐 이제 자료를 보면 깜짝 놀랄 텐데 박영길 장로님하고 주고받은 편지가 제가 맨날 분홍분홍하다고 그러는데 핑크빛 연세가 드셔서도 그리고 감옥에 계시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연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심성이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87년 그 장면하고 어느 작은 교회에서 강연회에서 네. 뵀는데 나오셔서 마당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두 손을 잡고 굉장히 이렇게 눈을 얼굴을 이렇게 네. 쳐다봐주시면서 격려하고 해주시는 저도 그랬어요. 굉장히 감동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에 종교인들 모임이 있었어요. 저 흑석동 원불교 교당에서 네. 우리가 잘 아는 함세웅 신부님, 지 선생님 다 모이셨고 저는 이제 맨 꼬마로 신부로 꼬마 신부로. 꼬마로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좀 이렇게 서로 불편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정말 거의 그런 표정을 처음 봤는데 진짜 막 눈물이 곧 쏟아질 것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선 지도 몇 년이고 또 동서로 갈라진 것도 억울한데 우리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네. 이 화합, 화해,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 하는데 곧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장면이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해방 정국에나 벌어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백주대낮에 테러. 테러가 있으니까 도대체 화해와 평화는 사라지고 증오, 혐오 뭐 이런 것만 남부하는 목사님이 꿈꾸던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목사님 저도 기억하는데 그 교회에 예배 가면 그 학생들이 많이 갔거든요. 수유동에 있는 교회. 네, 한빛교회. 예, 한빛교회. 가면 목사님이 아유 여기까지 여기를 왔어 막 이러시면서 너무 아이처럼 저희들을 반겨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때 목사님께서 꿈꾸던 나라 꿈꾸던 세상은 다 온데간데였고 그냥 서로 그냥 뭐 내가 저 사람 죽이지 않으면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적으로 다 규정하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려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목사님이 원래 엘리트셨잖아요. 네. 윤동주 시인의 친구시고 그리고 성경 번역하시고 누구는 또 그래요. 목사님 번역하셔가지고 너무 어렵다. 또 막 어떤 분은 굉장히 쉽게 번역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왜 이런 운동권의 삶을 살게 되신 겁니까? 그 당신이 직접 말씀하신 거는 이제 윤동주 장준하 죽음 이후에 네. 그를 대신해서 활동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직접적인 시점이 된 거는 맞아요. 계기보다 시점이 된 건 맞습니다. 이소선 어머님은 아니다 전태일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 후에 어머님이 이제 그 피복로조 만들고 그때 늘 방문하셔서 격려하고 뭐 헌금도 하고 밥 사주고 뭐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길게 보자면 인물 중심으로 설명을 하자면 윤동주를 일제에 잃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장준하는 일제 부역했던 자들에게 잃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죽을 차례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더 배경을 길게 보자면 이제 그 만주에서 출생했다는 것, 네. 이제 큰 그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1899년에 그 함경부터 종성이었는데 고향이 네. 거기서 5 가문이 유교 가문이 집단으로 이주를 해서 명동촌을 만들죠. 명동은 동쪽을 밝게 한다. 그러니까 독립운동하겠다는 뜻이었고 그런 유교 집안이 만든 촌인데 거기 기독교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받아들일 때 독립운동을 위해서 기독교가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보자면 그 이후 그렇게 살도록 프로그래밍이 초반에 됐던 것이 이제 그때 이렇게 발현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그게 바티칸에서 구약을 번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번역하면 이단이 나온다고 해서. 근데 그것이 번역을 허락한 게 68년이에요. 1968년. 68년에 처음 허락이 돼서 각국이 이제 자국어로 번역을 시작을 했는데 영어, 독일어 다음에 우리가 3번째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 학자로서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거의 과업이 생긴 거죠. 일생일대 과업이 생긴 예, 거였고. 예. 그러니까 그것이 76년도에 이제 거의 예. 처벌은 끝났고 이제 네. 다시 최종본을 건드리고 있을 때니까 그때까지 억누르고 있었던 거죠. 참여를 내가 깜빵 가면 안 된다. 아, 이걸 다 해야 이거 된다. 다 끝낼 때까지 못 간다. 예. 이러면서 76년에 이제 민주국 선언 사건도 당신이 쓰셨는데 네. 서명은 안 해요. 그러니까 서명자인 이름 안 올리고 문동환이는 네. 들어가고 예. 자기는 이름 안 넣고 예. 빠지고 완결한 다음에 내년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감옥에 내년에 가. 내년에 가겠다 그랬는데 감옥을 이제 예약합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유정 선생, 문동환 선생 모두 다 이거 네. 문동환이 썼다라고 막 팍팍 우기고 있다가 이제 문 목사 들어가서 내가 했다 그냥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늪범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네.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76년이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거든요. 네. 근데 장준하 선생을 보면 그 집도 우리하고 똑같이 3남 1녀입니다. 근데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예. 아이들을 대학을 못 보냈어요. 장준하 선생. 예, 가난해서 대학을 다니질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딸 하나는 김옥길 총장이 2대 총장 하던 시절에 4년 장학금을 줘서 유일하게 네. 나왔고 그러니까 그 전에 독립운동가들은 더 심했고요. 그러니까 늘 문목은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쭉 활동했던 그 많은 분들, 독립운동했던 분들부터 민주운동했던 분들, 그분들이 고생하는 걸 보면서 늘 미안했던 거죠 마음속에. 나는 애들 다 키웠고, 대학도 보내고. 네, 다 했고 이제 다. 근데 이제 와서 내가 그럴래니 이제 늦봄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그 뒤늦게야. 모든 것을 장준하의 예. 대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뒤늦게야 세상을 보았다. 이런 네. 뜻에서 늦봄 문익환 그, 예. 목사님. 제가 잠깐 아까 우리 네. 장준하 저기 성경 말씀, 네, 성경 네. 번역에 네, 대해서 네. 오해가 잠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렵다고 그러지. 예. 지금 젊은이들이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번역할 당시에는 가장 쉬운 말로 그리고 정말 그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네. 이렇게 번역을 하셨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시를 네. 다시 시인으로 다시 다시. 그러니까 소위 성경의 시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예. 예. 보면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원래 시인데 네. 그걸 그 원래 갖고 있던 감성과 시적 표현을 어떻게 한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엄청나게 연구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를 다시 발견하게 되고 네. 시인으로 태어나시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가장 평이한 언어로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번역하셨다 당시에. 그 번역하시면서 이제 네. 그 집에서 이제 식사 시간에 이제 처음에 기도를 하시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하시면서 계속 그 번역 얘기를 하신 거예요. 번역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말을 아름답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본어나 영어나 예, 중국에 예. 어떻게 그 오염됐는가. 그러니까 예. 그 한자 개념어에 토씨만 달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컨대 태양의 제국. 예. 그러면 5글자를 다 들어서 태양의 제국 그래야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하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러면서 이게 쭉 의미가 전달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풀어서 해줘야 설명을 해줘야 쉽게, 쉽게. 전달이 된다 이제 이런 예. 말씀을 하셨고 그게 사실 제가 이제 그것부터 하면서 먹고 살 때 네.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어떤 그러니까 그 나레이션이나 그 스튜디오 말들을 예. 가급적 문목 스타일로 바꿔서 이야. 우리 편안한 우리말로. 기자님들 방송인들도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비문이 너무 많아요. 관념어들 이런 것들을 가급적 덜 쓰고. 여기 이제 이호독 선생하고 그래서 굉장히 같이 친분이 있으셨던 거예요. 같이 활동 많이 예. 하시고 우리말에 대해서. 예. 문 목사님이 살아계셨어요. 그러면 지금 참 이 황당한 세상에 얼마나 참 그 등대 같은 역할을 해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떠나서도 저희가 이제 저는 사실은 제가 시절 좋을 때 중국에 갔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가 이제 태동을 하고 저희가 이제 그 떠날 때 야 우리가 오늘은 비행기 타고 출발하지만 한국 3년 후에 돌아올 때는 우리 기차 타고 올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통일은 됐기 때문에 막 이러면서 그리고 곧 정말 통일이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너무 막 좋았죠. 훅훅 갔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그 뭐 하노이에서 결렬은 네. 됐지만 미국 정상을 만나고 뭐 이런 것들 상상하지 못했던 30년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네, 그 저희가 좀 그 부분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남북 관계가요. 지금 거의 뭐 최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다. 네, 네. 대한민국이고 적대적 두 국가다. 이렇게 아예 규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호칭하고 이제 그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 규정된 특수한 남북 관계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통일 사업 이런 거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랑 우리랑 남이야. 그리고 언제든 전쟁할 수 있어. 이런 주장을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러시아를 적대적으로 돌리기 시작을 하면서 네. 또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한국과 일본을 묶어서 대중국 전선을 만들기로 하면서 네. 북중러가 다시 묶이기 시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북으로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면에 대해서 그 육자회담이나 등등 그런 틀거리에서 늘 비핵화를 목적으로 움직이자고 했을 동안에는 네.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협력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근본 틀을 깨면서 북으로서는 사실 그 움직이기에 네. 경제적인 난국을 타개해 나가기에 너무 좋은 상황을 맞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의 고통을 넘어가기에 현재가 더 나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민족의 문제는 뒤로 제껴 놓겠다라는 네. 의사 표현인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네. 일본이 구상했던 네. 이 전략이라 그럴까 이 안에 하부 구조로 전락하면서 네. 초래한 일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방향이 잘못된 거라서 이거를 개선하기 전에는 네. 북쪽으로서는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을 러시아가- 덜 겪고 살 네. 수 있는데 왜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민족사의 큰 흐름에 치명적인 네. 상처를 입혀서 되돌릴 수 없는 국면까지는 가지 않도록 네.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참 난감한 거죠. 네. 북쪽 당국의 당부 정말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네. 군사적인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3년인데 분단된 지 80년이고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남북 관계, 북남 관계가 단절된 지 이제 1년 반인데 네. 이게 얼마나 가겠냐. 길어봐야 3, 4년이고 네. 지나면 다시 복원할 테니까 네. 절대로 치명적인 상처는 서로 입히지 않도록 노력을 하자 이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신부님 문재인 정부 때 남북 관계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그 실제로 그 문재인 정부 때 이 네. 한반도 문제의 결정권자가 누군지 다 지켜봤잖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와서 네. 그때 김정은 위원장 허겁지겁 그냥 판문점으로 달려와서 그 국기도 제대로 못 꽂은 상태에서 달려온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장면 반갑기도 하면서 네. 저기 개성공단이 저기 있는데 여기 좀 다니게 좀 해주라. 문 좀 열게 해달라. 저는 그때 그 장면이 이 한반도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열쇠를 누구에게 쥐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여러 관계자들도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넘어설 수 없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속상했고요.
결국은 이제 문 목사님이 민족은 통일의 부활이다. 통일은 민족의 부활이다 하시면서 그러나 자주 없이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 말이 정말 진실이고 진리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얼마나 자주권의 영향을 넓혀갈 수 있느냐 하는 데 따라서 남북 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문성근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저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그리고 이거는 정책의 문제다. 지금 현 당면한 상황에 대응하는 조응하는 네.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이 공히 이 상황 관리를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곧 뭐 변화될 수 있고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목사님 계셨으면 이거 안 돼. 다시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운동을 조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안 보인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 미국은 넘어설 수 없다라고 당국자들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때 문 목사님 그 어목하던 시절에 그냥 북한을 넘어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도전. 네. 그렇죠. 그런 우리가 이 자주적 결정권을 네. 넓히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네. 되는데 네. 뭐 제 고향 표현으로 너무 짜라져 있어요, 다들. 짜라져. 자라져. 너무 작아져 있다. 작아져 있고 예. 이 한반도 전체를 예. 적어도 김대중 정부나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 세계 사자회담, 육자회담이라는 네. 틀을 만들어냈고 네. 그 안에서 국제 정세 관계 안에서 한반도의 운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남북 간에 또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걸 컨트롤해 갔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뭐 무슨 자기 정파의 무슨 프로파간다로 이거를 막 네. 하고 그러니까요. 이 민족의 운명 자체를 그래서 너무 유리그릇처럼 참 불안하죠. 네. 이제 이런 상황일수록 저는 그래서 문 목사님을 다시 되새기고 네. 그 말씀이 갖는 현재적 의미를 우리가 정말 우리들이 되살리고 네. 그걸 되새겨야 된다. 그래서 뭐 30주기가 더 그러니까요. 중요하다.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목사님 방북하실 때 네. 어떤 마음으로 가셨을까요? 가셨다가 못 오실 수도 있고 또 정부가 문 목사님을 뭐 감옥에 가둘 수도 당연히 감옥은 가는 거고요. 예,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용기 내서 북한을 가시기로 하셨을까요? 그 감옥 가는 거야 뭐 처음에 감옥 가신 게 59이거든요. 76년에 네. 돌아가신 게 76인데요. 예. 생애 마지막 17년 중에 11년 3개월을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감옥에 3분의 1은 외출하시는 거죠. 우리 윤 대통령 가끔 방한하시듯이 외출을 하셨던 예. 거고. 예. 그러니까 그 6번이라는 게 네. 그 지금은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교도소를 굉장히 좋게 만들었어요. 난방도 되고 수세식도 해놨고요. 근데 그때는 그냥 푸세식이거든요. 예. 난방 없고. 예. 그러니까 그 한 바퀴 1년 살고 나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거를 6번을 반복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 대한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네. 그 시인으로서 격정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젊은이들의 죽음을 막아야 된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 서울대 강연 중에 이동수 군이 도서관에서 불 붙이고 떨어지거든요. 그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네. 근데 그날 아침에 김신묵 권사가 어머님이 네. 얘야 애들한테 죽지 좀 말라 그래라. 일제 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자결하는 거 봤냐? 일본 놈 한 놈이라도 죽였지? 그러고 죽으면 죽었지? 절대 그런 적 없다. 죽지 마라. 네. 살아 싸워라라고 말을 해다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도입부를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기식 의원이 네. 자기가 경호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문목 경호대. 그 시절에 그 대학생으로 떨어지던 날. 이동수 학생. 예, 이동수 떨어지고. 근데 그때 울부짖고 발버둥 치고 그냥 그쪽으로 뛰어가는 거죠. 근데 타타타타타 이제 초탄 쏘면서 경찰에 달려드니까 네. 학생들이 이제 피해 네, 쪽인 거예요.
피해줘야 되는 거죠. 네. 안 가겠다고. 목사님. 네. 그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옥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이건 어떻게 좀 해보자. 이게 이제 제일 앞에 서 있는 동기였던 거죠. 근데 사실은 운동가의 입장에서는 네. 89년이 소련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단을 강제한 동서냉전이 흔들린다. 네. 이거 깨진다면 네. 우리가 분단돼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남북이 이거를 자유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지 방법을 좀 한번 협의해 보자. 네. 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점검해 보자. 이 목적으로 간 거죠. 그래서 김일성 주석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7시간 정도 만나시는데 그때 대화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네. 정교하게 짜서 순서대로 쫙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예. 처음에 고려연 방제 주장은 여전하신 거죠. 네. 30년 전부터 그렇게 왔어요. 예, 조금씩 예. 변하지만 그렇습니다. 예. 부지하세월입니다. 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부지하세월. 예. 그러니까 깜짝 놀랄 용어를 쓴 거죠. 예. 이 옆에서 이제 보좌관들은 거기- 경악을 예. 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근데 거기에 거기 절대 존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예.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린 이념으로 분단됐고 전쟁을 했는데 네. 어떻게 군사를 합치냐. 예. 그러니까 고려연 방제는 남북의 지방 정부를 두고 중앙에 외교와 국방을 관장하는 중앙 정부를 예, 두자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군사를 합치냐. 그렇게 해서 부지하세월이니 일단 그 전에 문화교류, 경제교류, 이산가족 만남부터 합시다. 그렇게 하면 북쪽의 인민이라고 부르죠. 남쪽의 네, 그 국민 사이에 예.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올라가면 열기가 예. 올라가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단위의 합의가 가능해질 테니까 일단 단계적으로. 그렇게 단계적으로 갑시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이제 합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남북 교섭사의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었다라고 할 네.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합의에 따라서 이를테면 현정화 2분이 단일팀이 만들어진다든지 네. 올림픽 공동 입장을 한다든지 남북 기본합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네. 거고 11년 지나서 이제 6.15 선언에 그 합의가 문 목사가 합의한 내용이 축약돼서 6.15 선언에 옮겨 예. 앉죠. 그러니까 남북의 그 연합전 북쪽의 연방제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네.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교류 협력 단계, 국가 연합 단계, 네. 연방 단계, 통일국가 단계 예, 이렇게 예. 본다면 예. 그 과정을 놓고 예. 이 같은 방향이니까 예. 가보자라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문 목사가 갔다 와서 통일은 됐어라고 한 말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듣기에는 굉장히 황당한 소리거든요. 지금도 황당하죠. 네. 근데 사실은 그 독일식으로 느닷없이 확 통일이 된다는 일시적으로 아주 정치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 말고 네. 그러니까 유럽 같이 네. 철강 석탄 공동체로부터 지금 화폐 통합까지 네. 50년이 네. 걸렸잖아요. 이유가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차분히 그 단계를 높여가는 긴 대장정으로 놓고 보면 들머리를 합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하죠. 어떤 방향도 다 합의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손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특히 우리는 합의 당사자가 단둘이기 때문에 네. 유럽은 뭐 십수 개부터 시작한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쉽죠. 그러니까 둘이 뭔가 가다가 야 조금 더 좀 속도를 내지? 네. 그러면 2인 3각으로 뛰고 그러면 이제 정도를 높여가는 거니까 문목의 그 말은 맞는 말이었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교류 협력 단계에서 일도 못 나가고 교류 협력 단계에서 일도 못 나가고 그나마 이제 개성공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금강산 관광 그리고 이제 제가 2005년도 통일부 출입 기자 할 때 개성관광 문이 열렸었어요. 근데 그랬었죠. 시범 관광만 하고 또 다시 문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나가려고 하다가 뒤로 후퇴하고 나가려고 하다가 뒤로 후퇴하고 계속 이러고 이제 교류협력 단계에서 진도 못 나가고 있다가 지금 완전히 봉쇄되고 전혀 이제
뭐 대화는 없는.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리 엄혹하던 시절에도 민간 교류, 민간 차원에서의 남북 교류는 있었던 거 아닙니까, 신부님? 예, 있었죠. 네, 지금은 전혀 없죠. 없어요. 저도 이제 뭐 연탄도 보내고 쌀도 보내고 병원도 짓고 뭐 굉장히 많은 그때 이제 김정일 위원장 국방위원장이 있을 때 네. 마지막으로 문 닫았는데 저희가 보낸 쌀과 연탄만 열어서 이제 받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경로로 저는 이제 한국 교회 또 민간 단체 네. 국제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아쉽죠. 안타깝고 그런데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조바심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까 80년 중에 지금 이제 1년 6개월 됐거든요. 1년 6개월 오면 바뀝니다. 바뀌고 내년에 바뀔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네. 따라서 이 정말 마음을 잃지 않고 네. 평화와 통일로 우리는 간다라고 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그 방향을 잃지 않으면 네. 이 상황 지금 현재 상황이잖아요. 네. 이보다 문 목사님은 100배는 더 어려운 상황에서 벽을 문으로 알고 치고 나가신 거잖아요. 철조망을 한 걸음에 뛰어. 네. 저는 이제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어떤 우리 시민의 어떤 집단의 지성, 이성 그런 힘으로 네. 이 상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문 목사님 이야기한 자주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네. 하는 이것이 좀 우리 이 시민 사회에서도 네. 광범위하게 좀 공유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체다. 그래서 누구에게 기댈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스스로 길을 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게 좀 그리고 그런 인식이 공유됐으면 좋겠고 좀 담대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좀 인내할 줄 알고 네. 좀 조급해하지 말고 그러나 담대한 용기를 좀 네.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연원을 따지면 이제 1894년 동학민혁명부터 시작해서 뭐 3.1운동, 뭐 4.19, 60, 뭐 지난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민운동의 역사가 있었고 사실 우리는 일제로부터 나라를 뺏겼다가 독립운동을 통해서 다시 그럼요. 되찾고 그리고 한국전쟁하고 그리고 나서 독재가 길었고 그 독재와 싸우면서 민주주의 운동에 이제 역사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또 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30주기 기념 문화제를 내일 하나요? 예, 내일 합니다. 네. 내일 몇 시에 어디서 원래가 합니까? 기일이 이제 18일인데 18일인데. 이때가 평일이라 수많은 이 직장을 다니시고 네, 하시는 시민들이 분들이 민원이 제기가 돼서 주말에 네. 해줬으면 좋겠다. 예. 해서 13일로 당겨서 토요일로 됩니다.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 있는 주차장에서 네. 합니다. 내일 그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한반도 평화선언문 예. 발표될 예정이라는데 핵심만 좀 말씀 미리 해주실 수 없나요? 비밀인데. 근데 뭐 예. 예. 그 문 목사님의 좀 이 넓은 네. 사상 중에서 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몇 개 이렇게 구성을 좀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요새 이 기후 비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문 목사님의 사상의 기저에는 생명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 목사님을 한 사상가로서 네.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 생명 사상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통일운동에 대한 이 캐릭터가 너무 강하니까 네. 다른 이 뭐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글 쓰시고 그분이 왜 그런 활동을 하게 되셨는가에 대한 거를 잘 못 보죠. 네. 늘 이제 겉에 드러난 걸 보는데 정말 참 보수 언론이 힘이 세요. 보수 언론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틀 안에 네. 목사님이 이렇게 갇혀 있는 갇혀 거예요. 있는 사실 그거를 깨는 역할을 진보 언론들이 맞아요. 해야- 그러니까 저는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네. 우리 진보 측도 마찬가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네. 또 통일 운동, 뭐 노동 운동 이렇게 자기 영역에 영역에서 그 관점에서만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제는 좀 문 목사님을 이 총체적인 네.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생명사상가로서 네. 이 기후 위기에 비상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대처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민주주의와 통일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기반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가 퇴행할 뿐만 아니라 역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네. 우리가 또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평화와 통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네. 포기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 민족을 수천 년을 살아왔는데 그리고 일시적인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아버릴 수 있겠는가?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운명이기도 하고 소명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천명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반도의 이 평화 통일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뭐 북중러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가 네. 세계 평화의 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세계에 알리는 예.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네. 우리 한글로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영어, 네. 일어로 번역을 다 해서 네.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아유, 일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참석하실 분들께 안내를 드리자면 네. 1시 반에는 이제 묘지에서 그 통일동산이라고 이제 정경모 선생, 유원호 선생 같이 네, 예, 모셨잖아요. 예, 예. 거기서 예배를 보고 2시에 이제 이쪽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행사를 문화제를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11시 반에 기독교 연합회관 앞에서 셔틀버스가 네. 가고요. 예. 그다음에는 이제 마석에 지하철역이 있어요. 경춘선. 네. 거기서 걸으면 묘소까지 20분인데 네. 거기 이제 1시부터 2시 사이에 15분 간격으로 봉고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철 타고 오셔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 주차장이 좀 좁아서 그 인근에 좀 분들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분들로부터 무료로 주차장을 제공해주겠다라고 고마운 결정을 네. 통보를 받았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그랜드힐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하시는 근데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혹시 꼭 이제 차를 갖고 오셔야 되는 분은 네. 그렇게도 가능하다. 문성우 선생님 얼굴 빨개지셨어요. 아니 그분들이 곤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런 분들입니다. 예. 문 목사님을 기억하는 저 같은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고 아마도 편의점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편의점 이외에 다른 수많은 진보 언론 접하는 시청자분들은 내 마음의 문익환 목사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기억하시는 분들은 내일 일정 내셔서 함께 현장에 가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 저는 가끔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라면 문 목사님 막 당장 달려가서 아무개도 야단치고 아무개도 야단치고 아무개도 야단치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어떤 새로운 길을 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예컨대 지금 목사님 살아계신다면 뭐 진보 진영 또 뭐 문재인 과거 이제 정부 그리고 또 지금 있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어떤 조언 주셨을까요? 이제 좀 역사가 이렇게 발전한다고 생각했는데 기가 막힌 정권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고 그러니까 좀 낙담을 하고 좀 네. 지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근데 문 목사의 삶을 이렇게 되새겨 보면 그분은 지칠 수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그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라는 기독교인이라는 게 근본 정신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에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서 우리가 서로 아끼는 말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 이게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실천해야 되는 일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교단에게 나를 사회에 파송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왜 자꾸 그렇게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하느냐. 아하, 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거리 나간다고 자꾸 궁시렁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파송했다고 보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보자면 그냥 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우리 움직여야 돼.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지칠 수가 있니? 그러지 말고 하자는 점. 그 다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그 강연을 다니고 그러셨던 게 제가 그 생전에 이렇게 아버지 일정표를 보면 네.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업 배우가 된 이후에요. 네. 그 일정표 이렇게 보면 군산에서 저녁에 어느 교회 청년회 강연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날 오후 2시에 마산에 노조 강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시에 그 부산에 가서 저녁 청년회 강연을 해요. 근데 그때는 고속버스도 이제 이 KTX가 없었던 맞아요. 시절이고요. 예. 그냥 이렇게 버스로 뭐 이렇게 다닐 때인데. 고속버스로. 예. 그러니까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이게 그러니까 그건 뭐 신비주의 이런 게 마론 브란도가 함께 신비주의거든요. 예. 안 나타나요 홍보에. 그냥 영화만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당신의 발언에 힘이 실리려면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다. 이게 상업 배우로서는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근데 조언. 일정표를 보고 근데 끝내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 전에 제가 첫 수감되고 나오셨을 때 그때 예순이 방금 넘으셨으니까 걱정이 되는 게 또 들어가실까 봐. 그래서 이제 자서전 좀 쓰면서 쉬시죠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이거 보시는 거예요. 얘가 지금 뭔 소리하고 자빠졌나.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정해진 거잖아요. 나 죽을 때까지 갈 건데. 그냥 나 죽여라 이렇게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쉬라고. 참. 내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정말 목사님, 어떻게 예. 지칠 수가 있니? 예. 이 와중에 어떻게 강연을 진행이- 그렇게 다니셨던 예. 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만든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를. 윤석열을 뽑은 거지 않습니까? 손에 왕자를 쓴 사람을 뽑은 거잖아요. 지금은 까치발하는 사람이 또 당대표라고 다니고 있잖아요. 네. 이건 사춘기예요. 사춘기. 그러니까 까치발 내가 키가 커야 돼. 이거는 사춘기 때 할 수 있는 행동. 할 수 있는 행위인 거잖아요. 네. 이거 손에 왕자 쓰는 거는 이건 뭐라고 얘기해요. 정신 상태를. 예.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걸 만든 것이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되게 된 그 문재인 정부 때 관계했던 분들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민주정이 반성을 해야죠. 왜 국민이 이렇게까지 갔을까 그걸 반성을 해야 되지만 결국은 그 수준에서 만들어진 정부고 이 남북 관계를 단절시킨 것은 그 뽑은 사람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갔을 거라고 생각되긴 해요. 근데 이 정책도 그 방향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당장 우리 경제가 붕괴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국민들께서 이게 이렇게 한밀 군사동맹 구조로 들어가서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적으로 대하면 우리 경제가 안 되네. 네. 그럼 이제 바꿔야 되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정책을 바꿔야 되네. 이제 이런 깨달음부터 다시 투표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민주진영은 반성하면서 동시에 그 전망을 제시하고 꾸준히 노력을 하는 것, 네.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네. 여전히 목포에서 오늘 하고 내일 오전에 또 마산 가고 그러면서 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진짜.
KTX 기차표 예약했니? 어떻게 지칠 수가 있니? 니네는 이러면서 빨리 또 어디 가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그 반성과 성찰 속에서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추웠던 그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 났었던 2016년, 2017년 무려 5달이나 되는 주말을 모두 헌납하고 길거리에 나와서 탄핵을 외쳤던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 도대체 우리 공동체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지금 남아있는, 목사님은 가셨지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역할인가,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사 앞에 죄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부님 앞으로 어떻게 활동 계획이 있으신가요? 올해도 예. 뭐 굉장히 좋은 계획들이 많이 있다고 예. 기념사업회에서. 그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나왔던 말씀에 한 말씀 덧붙이면 네. 원래 어려울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근본을 성찰해야 되는데 원래 혁명이라는 영어 revolution이라는 네. 말이 근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혁명을 하려면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을 맞게 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정말 저는 솔직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거부터 좀 시작을 하자. 그래서 저는 문익환 목사님 30주기를 특별히 강조했던 이유가 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어디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성찰해야 되는가. 저는 그게 문익환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셨던 그 자리에서부터 저는 출발할 수 있다고 봐서 문 목사님 30주기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귀한 하나의 전기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네. 그래서 문 목사님의 30주기 추모제를 그냥 추모제라고만 하지 않고 기념문화제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문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열사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그런 개념으로 1년 내내 진행할 겁니다. 예. 내일은 뭐 이제 추모제와 기념문화제가 마성오랑공원에서 열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오면서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신대학에서 대학원에서 가장 큰 강좌, 대학원생들 모교 강좌를 네. 공동 주최하자, 정례화시키자 하는 예.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문 목사님의 신학, 사상 필요하죠. 뭐 이런 거를 좀 정례화시켜서 매주 목요일마다 아니 한신대학이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이고, 여러 가지 30년 만에 연락을? 또 4월에는 또 평화 포럼도 하고요, 네. 득범 포럼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남기셨던 여러 가지 글, 자료 이런 것들을 출판하는 작업을 계속하고요. 내일 마석 모란공원에 오시면 네. 목사님의 주옥 같은 설교집을 사실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예. 우리 이현주 목사님 라이덕 시인이 또 추천사를 써주셔서 예. 그랬고요. 또 근현대사 박물관 강북에 있는 그래서 이미 전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의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 아까 남북 김일성 주석을 만났을 당시에 그런 자료들을 비롯해서 정말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네. 그런 자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용길 장로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과 주고받았던 서간집, 예. 그다음에 이제 미술가들, 한국, 중국의 미술가들이 합동으로 네. 그 교류전을 합니다. 네. 목사님을 주제로.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아마도 지금은 다 밝힐 수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포럼이 국제적 포럼이 예. 또 준비 기획되고 있고요. 예. 또 우리가 이런 뭐 문화재 전시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치고 나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4월 하순에 네. 치고 나갈 대행진을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행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4월에요. 네, 예. 4월 하순 꼭 기억해 주셔서 예. 이때 정말 다시 한번 이 한반도 하늘에 예. 평화가 울려 퍼지는 대행진이 시작되는 거죠. 대행진이 시작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이제 뮤지컬을 혹시 문성근 선생님이 주인공? 아닙니다. 아니 너무 문 목사님하고 이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뵈니까 너무 목사님의 생전 모습이 닮아 계셔가지고. 뮤지컬 전문 배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뛰어난 분들 예. 있고 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설교집에는 네. 무신론자 또 유명한 무신론자 한 분이 또 추천사도 써주셨거든요. 아, 누구예요? 무슨 작가라고. 아, 유시민 작가. 아니, 제가 한번 모시려고 그러는데 안 나오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좀 나와주세요. 회의에서 송 신부님이 저 유시민 작가의 그 추천서를 받자 그러시는 거예요. 네. 무신론자인데? 그랬더니 무신론자니까 받아봐야죠. 그렇죠. 반대를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네. 첫 문장이 이거예요. 야, 무신론자한테 이걸 설교집을 하는 성근형도 너무하네. 이게 첫 문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주 반가웠습니다. 네. 아, 역시 작가다. 좋더라고요. 네. 저도 궁금한데요. 뭐라고 추천사 쓰셨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30년이니까 그 문익환 사상 연구가 좀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사상 차원에서라도 연구자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운동가의 영역이 아니라 사상가의 영역으로 옮겨서 이런 연구가 또 필요할 것 같다. 아까 제가 하나 부연을 하자면 이제 30년 됐는데 그동안 그러니까 문 목사 당신이 쓰신 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집으로 다 나왔어요. 근데 그 후에 사후에 글을 어떻게 평가하고 분석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이렇게 써놓은 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적 의미랄까 그런 것을 담은 책을 이제 출간하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뮤지컬 경우에는 이 뮤지컬이라는 게 정말 수십억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쉽게 접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얘기를 좀 해서 광주시가 일정액을 투자를 하겠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에 우리 같이 합시다 이렇게 그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잘 진행이 되면 가을쯤에 이제 할 텐데 그것도 이제 제작비가 충분치 않으니까 아무래도 입장권을 사전 판매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방식으로 해서 제작비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신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생명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러니까 그 자연 천부 생명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정경보 선생하고 그 북경에서 평양 가는 비행기 고려항공을 타고 들어가면서 그럼 고려항공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 아래를 보시면 국경을 지납니다. 우리 조국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그 안내 나올 때 정경보 선생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고향 가시는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난 한 번도 압록강을 국경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세상에. 그러니까 그 명동천 용종 이쪽에 밭을 갈면 거기 유적이 그냥 나왔거든요. 유물이 고구려 유물들이 그냥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그 방북 결심을 밝히는 잠꼬대라는 시를 보면 우리 선조들은 다 힘을 합쳐서 당나라 100만 대군을 물리쳤잖아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중국하고 맞설 수 있고 중국 옆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죽어 살 일이 아니다 이건데 그게 지금 현대로 이렇게 돌아오면은 저도 초등학교 때 그 국사를 배우면서 제일 속상했던 고구려 멸망이에요. 근데 그 고구려 멸망 이후에 그때는 국력이 땅덩어리라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문목이 방북했던 89년에는 우리 국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뭐 10대 윤석열 들어서 더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10위까지 올라갔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력은 문화고 과학기술이고 경제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자주적으로만 움직이면 그러면 왜 중국 옆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냐? 왜 이렇게 미국에 무작정 추종을 해야 되냐? 우리가 왜 얼마든지 일본한테 그렇게 이제 그 점이 그게 이제 제일 통탄스러운 거죠. 그렇게 그 자세를 우리가 제대로 못 가져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어떻게 보자면 구체적으로야 예컨대 전시작전권 환수를 노무현 대통령이 하기로 했는데 그걸 제낀 거. 이게 정말
법적으로 국제법으로 이게 제일 안타깝죠. 네. 이게 제일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니까 개성을 마음대로 열 수도 없는 것이고 네. 다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건데 어찌됐든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절실하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자연 천부적인 우리 터전이라는 네. 그런 거를 생각한 결과가 결의망을 큰 사전이거든요. 네. 결의망을 그 말씀 드리고 예,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글 풀어쓰기부터 얘기를 해요. 예. 한글 풀어쓰기. 그러니까 최연배 이승 선생이 그거 갖고 논쟁을 벌이다가 최연배가 지면서 우리가 모아쓰기를 그냥 간 거거든요. 이승만 정권 시절에. 예. 그러니까 풀어쓰기 검토해 본 적 없습니까? 이러고 질문을 하니까 김 주석이 사실은 검토했다. 김두봉 선생이 그 얘기를 강조하셨다. 예. 한글 창제 원칙으로 보면 풀어쓰기가 맞다. 그런데 우리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남쪽에서 모아쓰기를 결정하는 바람에 네. 우리가 글자가 달라지면 곤란하지 않냐. 그러니까 일단 우리도 모아쓰기를 하고 통일되면 다시 검토해 보기로 잠정으로. 김두봉 선생하고 그렇게 합의를 했노라고 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결의가 쓰고 있는 말을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는 게 사전을. 세상에. 그러니까 조선어학회가 만든 건 그 당시에 이렇게 중앙어 중심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 이 결의말 큰 사전은 모든 지방에서 쓰는 모든 어를 다 모으자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상도, 제주도, 함경도 다 들어가고 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까레스키들이 쓰고 있는 말까지 지금 다 수집을 해서 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부 들어서 다시 중단이 됐는데 자연, 그러니까 생명 자연 이 네. 부분에 대한 것을 그걸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는 민주정부 수립이 최종 목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문익환 목사님. 예. 예. 단계고 네. 더 가야지. 더 네. 가야 돼. 그러니까 남북 통일론에 있어서도 보면 문목의 최종 단계는 네. 남북 단일 국가를 넘어서서 지방 분권 국가 네. 최종적으로. 예. 그러니까 생명 공동체, 지역 공동체, 사람 공동체가 예. 충분히 존중받는 세상 네. 그런 거였다. 그 점이 예. 네, 되새겨 봅니다. 지금 보면 홍범도 장군, 김구 선생 다 너무 진짜 이제 기막힌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것 같고요. 사실은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단하잖아요. 이런 시민들 없거든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이렇게 자존감 있는 국가의 시민들이 많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실망하고 도대체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절망적 상황이지만 그래도 문 목사님 30주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두 분 선생님들이 나서고 계시니까요. 저희들도 한번 힘을 내서 함께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좀 새로운 기운, 새로운 열망, 또 새로운 희망 뭐 이런 것들을 모으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지났네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요거 한 가지만 네. 저희가 문화예술인 모실 기회가 거의 없어가지고 배우 이선균 씨가 하여간 이렇게 네. 상황이 됐는데 오늘 봉준호 감독, 가수 윤종신 씨 등 뭐 배우들이 모여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뭐 수사당국, 그다음에 언론인들, 네. 그리고 정부하고 국회에 요청을 했어요. 뭐 내사 단계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막 흘려가지고 인격살인, 인권 모독한 책임 없느냐라는 문제제기인데요. 많이 당하셨죠, 과거에. 상가에 이제 첫날 저녁 시간대에 갔는데요. 네. 그런 상가는 처음이었습니다.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상객이 가득 차 있는데 조용해요. 그러니까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착해서 거기서
아는 사람 만나면 부둥켜 안고 울어요 일단. 근데 큰 소리를 안 내고 흐느껴요. 그래서 정돈 되면 좀 이따 이쪽에서 또 울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 견디는 친구가 비명같이 그러는 거예요. 연예인이라고 이렇게 마녀 사냥 당해도 되는 거냐.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나와요. 절 잡고 우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러면서 이제 이성균 씨 동년배 배우와 감독 제작자 중심으로 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돈 거죠. 두런 얘기하면서 첫날 저녁에 그렇게 잡히더라고요.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를 하던데 뭐 2천여 명이 서명을 했다는데 저게 그 스크린 쿼터 싸움 이후에 영화인들 그 연락 체계가 없거든요. 근데 네. 미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아마 저 정도 규모로 집단적인 의사 표명을 한 것은 문화예술계 처음일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동안 뭐 이럴 때 정치적인 오해, 그러니까 정치적인 느낌이 있는 거는 좀 가급적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네. 이건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참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많고 네.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 도착하는 사람들이 하자마자 그렇게 우는 게 다 느껴본 고통이거든요. 그게 본인들도. 근데 이제 누가 네. 그래도 버텼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봤어요. 근데 그 배우라는 거는요, 연기자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감성이 섬세한 겁니다. 네. 감성이 섬세하고 예민하고 섬세해서 그거를 느끼고 그래야 표현할 수 있고 첫째는 두 번째는 이를테면 자기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슬픈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 슬펐던 감정이 그 감정을 기억해요 배우들은. 네. 기억을 했다가 그 연기할 때 그걸 이렇게 되살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KBS 뉴스에 그 통화를 그냥 틀었잖아요. 네. 공영방송이. 네. 거기다가 사건 전날 그 통화 기록이 한 20분가량 되는 게 2개가 유출돼 가지고 네. 유튜브에 올라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거를 듣는 당사자가 그걸 들으면서 어떤 이 충격이었겠느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는, 그러니까 이게 덜 전달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차르트 영화 있었잖아요. 아마데우스라고. 네. 거기 보면 모차르트가 이렇게 그 거실에 집에 있는데 유리 창문 바깥으로 그 앞마당에 사슴이 몇 마리가 통통통통 튀어갑니다. 뛰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 첫 장면은 그걸 보고 있는 모차르트죠. 이게 뛰어가요. 네. 그러고 조금 반쯤 뛰어가니까 그다음에 음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작곡된 음악이 그 쫙 나와요. 와, 그거 보면서 정말 영화도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그런 햇빛 좋은 아침에 아주 건강한 야생의 사슴이 뛰는 게 그냥 음악이 되는. 네. 그게 음악가예요. 네. 그게 그림이 되는 게 미술가예요. 네. 그러니까 그 감성이 느껴지고 그 기억하고 그래서 하는 게 연기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잘한다는 거는 네.
굉장히 뛰어난 감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걸 잘 기억한다, 잘 보관하고 있다, 잘 끄집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기 잘하면서 쇠심줄 같은 그걸로 버텨라. 이건 모순된 요구죠. 네. 그러니까 그 연기를 즐기면서 또 한편에 그건 버텨라. 예, 참. 그러니까 그 공감을 엄청나게들 하고 있는 거죠. 배우들의, 그러니까 연기자들의 입장에. 대중예술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이렇게 마녀 사냥해도 됩니까? 라는 그 호소. 그 마음이 모여서 이제 그렇게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게 다 작품으로 나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저거는 네. 그게 어떤 장면,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또 만들어질 것이고, 네. 그런 작품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연기자들이 또 그걸 할 것이고, 정말 제 소속된 극단 출신이거든요. 걔네들 네. 부부가. 네. 뭐 말도 못하는 심정입니다. 정말 정말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좋을지 모르게 지금 말씀을 주셨고,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배우 이선균 씨의 죽음에 대해서 모두 안타까워하고 있고, 그 현장에서 막 꺼이꺼이 눈물 흘리는 배우들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정말 그냥 머릿속에 장면으로 스쳐 지나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오늘 두 분 모시고 문 목사님 말씀도 듣고 마지막에 이제 배우 이선균 씨에 대한 얘기도 좀 들었고요. 저희가 이어서 앞서 이제 잘 화면이 고르지 못해서 제대로 방송해 드리지 못했던 기자회견, 문화예술인 기자회견 장면 저희가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예, 하나만 더. 이제 문목 30주년이라서 네. 뭐 조평통이나 북쪽 이런 쪽에 연락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그 기독교 교회 협의회 네. NCC가 WCC를 통해서 북쪽 기독교계의 일종의 이제 추모 행사에 있을 뭐 이렇게 추도사 정도를 좀 보내줄 수는 없겠는가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통일부 직원이 전화를 해서 대북 접촉 금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북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관계자들께서는 우리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그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거나 그렇게 안 하셔도 섭섭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그냥 우린 접촉할 수 없으니까 공중에다가 추도사를 보내면 저희들이 받은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분단을 넘어 평화 통일로 가자고 했던 게 30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남북 교류가 있었고 경제 교류도 있었고요. 문화 협력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북 접촉 금지라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목사님 30주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옳은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언론들도 힘을 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대목은 보도로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좀 모셔서 말씀을 기회를 저희가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